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끝이 나기는 했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에 가까운 물량을 내놨습니다. 이 코스닥은 전일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데 이어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섹터별 손바뀜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주춤하고 또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내일은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전망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섹터의 이동이 나타나는 움직임이 저는 많이 감지가 됐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오늘은 약간 지수만 봤을 때는 좀 오늘은 많이 쉬는구나라고 좀 많이 느껴졌을 수가 있는데 또 안에서 자금들은 계속 열심히 돌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로봇 쪽에서 오전장부터 좀 강하게 시세가 만들어지다가 의료 AI 쪽으로 좀 수급이 붙기 시작을 하더니 또 오후장에는 퓨리오사 AI 쪽이라든지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인바운드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에 대한 전환이 되게 빠르게 만들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완벽하게 쉬었다라기보다는 체질에 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고 오히려 또 코스닥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준비가 되고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수가 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방향성이 다시 한번 상방으로 몰릴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뭐 쉰다라기보다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리뷰를 해야 될 텐데 지난 1월 22일에 증시 화랑은 증권사의 수혜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삼성증권의 탑픽으로 본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 신고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목표가까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 여전히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홀딩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같이 지수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섹터에 대한 순환 사이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명이 되는 게 증권사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신용잔고에 대한 멀티플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삼성증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코너를 통해서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나서 더 많은 시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1차 목표가가 아니라 2차, 3차까지도 한번 기대해보는 종목이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동기어도 있습니다. 소개해주신 이후로 주가 변동성이 상방적으로 좀 커졌는데 이 종목도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대동기어는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계속 끌고 가기에는 좀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오늘도 좀 윗꼬리를 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 단 다음에 그 다음날 빠졌다가 오늘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이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명절 이제 전후로 또 변동성이 또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일부 좀 수익은 어느 정도 챙기자라는 좀 전략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부 리스크를 줄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 목표가 3만 원까지는 좀 충분히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좀 길게 끌고 간다 하더라도 리스크는 줄여나가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수익을 잘 챙겨가면서 목표 주가까지 보자라고 또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이제 내일 시장은 어떤 키워드로 봐야 할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둘씩 실적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실적에 대한 시즌이 끝난다라고 하면 또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어서 오늘의 키워드는 미래 산업으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안에서 이제 기대감이 형성될 만한 테마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테마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상방이 이어질 수가 있는 테마가 여기는 좀 꼭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로봇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테마 안에서 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뭐니 해도 아틀라스에 공중 재배하는 그 영상과 뉴스가 오늘은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슈 먼저 체크해 볼게요. 맞습니다. 그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오전장부터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막 커졌는데 이제 백덤블링을 한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로봇을 사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나날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 기술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좀 중점적인 포커스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좀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R&D가 꾸준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이제 센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항의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가 새롭게 개장을 하면서 이제는 물류에 대한 모멘텀 자체도 계속 커지고 있고 로봇을 활용하는 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가시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테마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미래 산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한 번 더 멀티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도의 훈련까지 더해지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 게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테마는 장점을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로봇에 대한 장점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밥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노동 자체를 좀 대체 산업에 대한 현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노동의 업무 효율화라든지 안정성을 많이 높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대체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커다란 모멘텀은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성장에 대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입장으로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로봇 산업에 대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가장 커다란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단점이 될 만한 리스크 요인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 도입이다 보니까 좀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좀 투자가 되는 게 초반에는 좀 부담스럽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조금 안 좋게 찍힐 수가 있다는 게 현재 구간에서 대한 초입 구간의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해킹이라든지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좀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피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피해적인 좀 금전적인 피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적인 단계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미리미리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산업으로 첫 번째 테마 로봇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사실 로봇만큼이나 미래 가치가 좀 커지고 있는 산업이 또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주항공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스페이스 X의 행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슈 먼저 체크해 볼게요. 맞습니다. 일단 스페이스 X에 대한 행보도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에 대한 행보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시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제 화성도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먼저 달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과 이제 우주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커지고 거기에 대한 우주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멀티플이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성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커다란 멀티플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스페이스X에 대한 호재가 만들어지면서 우주항공이나 UAM이 좀 포함되어 있는 ETF에 대한 순자산이 3천억이 돌파되고 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자산도 계속해서 우주항공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장기 지속형으로 커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꿈과 목표가 정말 현실화된다면 엄청난 지금 산업이 열릴 것 같거든요. 장점으로 뭘 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미래적으로 우리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다른 거를 다 제치고서라도 우주항공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인류가 좀 더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주를 정복해야 된다, 우주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산업은 단순하게 미국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벗고 나서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무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산업이 확장이 성공이 되면서 이 우주에 대한 일부 산업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한한 성장을 가져갈 수가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라는 새로운 멀티플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 지속형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성이 큰 건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너무 높은 것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단점 확인해 볼게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주항공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지속적으로 R&D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사실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뭐 가져올 수 있는 게 마땅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지출이 좀 많이 이어지고 실적에 대한 멀티플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게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산업은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거고 이 실패를 계속해서 쌓아가다 보면서 성공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만들어질 때마다 투자 심리가 세론으로 이어지고 이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이런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점 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키워드에 딱 걸맞는 두 가지의 테마가 나온 것 같습니다. 로봇과 우주항공의 대결인데 내일 어떤 테마로 한번 가볼까요? 사실 두 테마다 제가 좀 최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테마기도 하고 둘 다 굉장히 좋게 보는데 오늘은 내일 조금 먼저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좀 더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는 로봇 쪽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토픽일까요? 그 중에서도 사실 로봇주도 그렇고 우주항공도 그렇고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섣불리 접근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조금 비교적 덜 올랐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CMS라는 종목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안에서 어떤 밸류 체인에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동사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말씀해 드리면은 눈에 대한 이제 3D 비전에 대한 멀티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이어지면서 로봇에 대한 기술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3D 비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멀티플이 앞으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술에 대한 멀티플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K 휴머노이드에 참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멀티플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비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국가 단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용화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빼놓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CMS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로봇에 비해서는 주가가 덜 올랐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알아볼게요. 네, 다른 로봇주들을 보시게 되면 사실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CMS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우상향을 천천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들어가는데 충분히 좀 접근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상승에 대한 초입 구간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MS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가로 바로 진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35,000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조정받고 있는데 충분히 상방이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네이버 밴드로 가면 어떤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역시나 좀 밴드를 통해서는 바이오 쪽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HLB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HLB에 대한 방향성 녹화 방송을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하신 다음에 좋은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결 내일의 테마는 매일경제TV 김민성 조만희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